156쪽에 나오는 매크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어떻게 작성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작업하던 과정을 절차별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 동작, 하나하나 구분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연결하는 게 매크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첫 번째 클릭하고 여기는 자동합계 계산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동합계는 여기 있어요. 소식에 가서 자동합계 눌러주면 엔터가 되고요.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게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 과정.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 F의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했어요. F의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했고요. 두 번째, 자동 합계를 계산했어요. 세 번째 뭐다? 자동 채우기를 했어요. 이 순서. F 세 번째, F 네 번째. 이 순서를 엑셀에다 알려주고 연속으로 작동시켜라 하는 게 바로 매크로예요. 자, 매크로를 할 때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개발 도구라는 메뉴는 어떻게 꺼내야 된다?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기본 설정 값에 있는 세 번째 거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해라 마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체크해. 이게 없으면 개발 도구가 없으니까 안 되고 개발 도구를 꼭 표시해줘야만이 개발 도구가 열려서 여기서 작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합계라는 단추를 그려서 그 단추를 클릭하면은 합계가 작동되게끔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매크로를 먼저 작성하고 두 번째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매크로를 매크로를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형이나 단추를 먼저 그리래요. 그래서 그 단추나 도형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책대로 한번 할게요. 지금 C 14번째, D 14번째, 다섯 번째 여기다가 개발도구 탭에 있는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단추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첫 번째 단추 얘를 클릭해서 Alt키 눌러서 그리면 정확히 그려져요. 자,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지정하라 그랬는데 매크로가 있으면 그 매크로를 선택하면 되지만 매크로가 없으니까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합계라는 매크로를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 근데 합계라는 매크로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 얘를 기록할 거예요. 기록해서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는 매크로가 기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아무데나 막 클릭하게 되면은 그 클릭한 것까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F 네 번째 셀로 와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눌러주고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끝. 그래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매크로를 작성을 하고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르고 기록 중지를 꼭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는 꼭 기록 중지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이 단추를 누르면 합계가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단추를 누르면 합계가 나오는데 요대로 두면 안 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서는 편집 눌러가지고 합계라고 바꾸라고 되어 있어. 합계.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얘를 누르면 뭐가 된다? 합계가 착 나오게끔 해라. 이런 매크로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두 번째 매크로는 개발 도구에 가서 여기다가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가 있으면 지정하면 되지만 없잖아요. 없으니까 기록을 눌러야 돼요. 자,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지금부터 기록 들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블럭을 잡고요. 홈에 가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기록 중지. 얘 이름은 셀 음영이에요. 매크로 이름이 셀 음영이면 글자도 셀 음영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의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셀 음영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탁 가요. 예, 요렇게 하는 게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자, 기출 01로 가면 교재 165쪽에 기출 01번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는 수령액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수령액. 그런데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해를 A 13번째 에서 A 14번째 이때 Alt키 눌러서 그리면 돼요. Alt키 눌러서 그리면 되고 이 도형에는 글자를 쓰라는 말은 없어요. 이 도형을 클릭하면 수령액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하게끔 하는 거예요. 작동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합니다. 아까 개발 도구에 가서 단추를 지정을 하잖아요. 단추를 지정을 하면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가 들어가요.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가 들어가는데 이 도형은 매크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꼭 하셔야 돼요. 매크로 지정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무슨 매크로? 수령액 매크로. 수령액약이 아니라 수령액이죠. 수령액. 이 수령액이라는 매크로를 기록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첫 번째 칸에다가 는 본봉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엔터 치고 자동 처리를 쫙 하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록 중지 꼭 눌러야 돼요. 마지막에는. 자, 보세요. 이제는 제가 이제 이걸 누르면 이 햇님 그림을 누르면 수령액이 쫙 나오죠. 자동 계산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테두리 선 그리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때는 삽입 도형에 가서 빗면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빗면. 얘를 Alt키 눌러서 이렇게 그리래요. 여기다 글자를 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하는 거지 서식이라는 글자를 쓰라는 말은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이름은 서식 기록 확인. 자,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홈 탭에 가서 테두리 선 그려주면 끝이에요. 예.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꼭 기록 중지. 자, 선을 제가 한번 지워볼까요? 선을 지워놓고 이 도형을 누르면 선이 탁 그려졌어요. 예, 선을 지우고 이 도형을 누르면 선이 착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된 거예요. 자, 기출 02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요. 평균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보기 좋게 뭐 하라?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넣어주는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평균 매크로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을 선택하고 G3서부터 G4까지 여기다 위치시키고,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평균, 기록, 확인. 여기다가는 뭐 한다? 는 에버레이지 블록 잡아주고 얘 자동 채우기 하고, 그러면 기록 중치. 그래서 이제는 이 웃는 얼굴만 눌러도 딱 평균이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육각형을 이용해서 G6부터 G7까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쉼표라고 쓰래요. 쉼표라고 쓰고,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어디에? D 네 번째부터 D 13번째까지 여기다가 쉼표 스타일이 찍히는 거 이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 겁니다. 쉼표에다 오른쪽 누르고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쉼표, 기록, 그리고 확인. 자, 블럭 잡고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기록 중치. 항상 매크로가 들어가면 마지막에 꼭 기록 중지를 눌러야 돼요. 그게 어긋나면은 큰일 납니다. 예. 차트 문제로 갈게요. 16번입니다. 16번. 섹션 16번 문제. 자, 먼저 볼게요. 170페이지 차트에 보시면은 품명별로 분량률과 생산 비용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래요. 품명별 블록 잡고 분량률과 생산 비용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블록을 잡아야 되겠죠? 품명과 분량률과 생산 비용, 얘를 블록을 잡고 나서 삽입. 책에서는 꺾은 선을 그리라 그랬어요. 꺾은 선. 2번 보세요. 2번. 차트의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표식 있는 꺾은 선은 네 번째 겁니다. 2천 표식 있는 꺾은 선을 만들래요. 그리고 생산 비용이 어디 있어요? 생산 비용 빨간 거.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품명 블록 잡고 분량률과 생산 비용을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추가로 블록을 잡았어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꺾은 선을 만들 거고요. 꺾은 선 중에는 항상 표식 있는 꺾은 선 이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꺾은 선은 무조건 얘만 갖고 합니다. 얘를 클릭해요. 이렇게 표식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지금 분량률은 얼마예요? 분량률 값이 분량률은 100%도 아니잖아요. 100%가 1이죠. 근데 2%예요. 2%면 0.02란 말이에요. 생산 비용은 어떻게 돼요? 8자리 숫자예요. 8자리 숫자. 2340만까지 가고 있어요. 그럼 2340만이라는 숫자하고 1도 안 되는 값하고 차트가 같이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라는 항목을, 계열을 클릭해서 컨트롤 1번 보조축으로 넘기래요. 보조축으로 넘기면 이렇게 나요. 이렇게. 기본축이 아니라 왼쪽이 기본축이고 주축이라고 불러요. 기본축. 오른쪽이 보조축인데
보조축으로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 누군 퍼센트를 갖고 보는 거고, 빨간색은 오른쪽에 있는 생산비용 8자리 숫자를 갖고 보라는 얘기죠.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또 하나, 차트 문제는요, 꼭 결과를 보여줘요. 문제지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다른 15번 매크로라든지 뭐 부분합이라든지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절대로 결과를 안 알려주는데 차트 문제만큼은 꼭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오 라고 나오죠. 책처럼 문제지처럼. 자, 2번은 끝났어요. 자, 얘는 이 컨트롤 1번 누른 화면은 닫아도 되고 열어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차트 만들 거예요. 다시 보세요. 3번. 이 차트 안에다가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떴어요. 자, 보세요.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또 떠요. 이때 디자인은 전체적인 거, 레이아웃은 구성 요소별로, 서식은 그거를 꾸미는 기능. 이 서식이 없는 거는 컨트롤 1번. 자, 먼저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만들 거예요. 차트 위에다가 차트 제목 만들고요. 축 제목은 세로 제목으로 왼쪽에 하나 만들고, 축 제목은 또 보조 세로 축에도 세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만들 거예요. 자, 차트 제목 클릭해서 쓰시면 돼요. 품목별 분량물 및 생산 비용. 그 다음에 왼쪽에는 주축은, 기본축은 분량률. 오른쪽에는 보조축은 생산 비용. 이렇게 차트 제목과 기본축 제목, 보조축 제목을 만들래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차트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되는데, 이렇게 차트에 보면 허연 면이 있어요. 차트 영역을 끌고 다니면 이동이고요. 이거를 붙잡고 어디로 갈 거냐면 A 13번째인데 정확히 가야 돼요. Alt키 눌러서 가면 정확히 가요. 아까 도형을 그릴 때도 Alt키 눌러서 도형을 그리면 정확히 그려지는 것처럼 차트에서도 Alt키 눌러서 움직이거나 크기를 조절하시면 F28번 정확하게 셀의 크기만큼 똑똑똑 끊어지면서 만들어진다. 생산 비용 컨트롤 1번 누르면 다른 거 나와요. 네? 생산 비용 컨트롤 1번 누르니까. 예, 이렇게 나오죠. 네, 무릎축이야. 그럼 여기서 보조축. 무릎축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번 할 차례예요. 5번. 잠깐만, 뭐를? 지금 책에서 명시 안 한다는 게 있는데 그건 이따 좀 볼 거고요. 자, 한번 보세요. 5번은 차트 제목이고요. 차트 제목의 글꼴 굴림으로 바꾸고요. 크기는 14시고요. 기본 굵게로 돼 있어요. 보조 세로 갑축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죠. 보조 세로 갑축은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로 넣어주고 소수점 이하는 없고요.
자, 컨트롤 1번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게. 얘를 굳이 안 닫아도 돼요. 자, 보세요. 컨트롤 1번 누르면 뭐가 뜨긴 뜨는데 그대로 두셨다가 보조축을 누르면 보조축이 나오고 표시 형식 나오고 뭐 나오고 다 하거든요. 다른 데를 누르면 제목 서식, 법례를 누르면 법례 서식하고 알아서 뜨니까 굳이 닫지 않아도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 갑축이 있어요. 보조 갑축. 보조 세로 갑축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로 바꾸고요. 숫자로 바꾸고 천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는데 소수점 이하는 없어요. 0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축 옵션으로 와서 여기에서 최대값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고정으로 바꿔서 3천만. 주 단위는 얼마로 바꿔라? 1000만. 이렇게 하래요. 자, 그 다음에 법례. 법례는 아래쪽으로 가래요. 법례를 클릭해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던 법례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다고 뜨는데 얘를 그럼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예. 그 다음에 테두리 종류. 테두리 3개 테두리 종류가 있어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테두리 종류. 실선. 테두리 색. 테두리 색은 무슨 색? 테두리 색 실선인데 무슨 색? 표준색의 파랑.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 그 다음에 크기는 13. 13이 없으니까 13으로 쓰고 엔터.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금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파란색의 분량률 있잖아요. 파란색의 분량률이 뭐로 와야 돼요? 차트 종류를 변경해 줘야 돼요. 뭐로? 세로막대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써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놓고 있어요. 얘네들이. 자,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 문제 8번째 거를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 분량률이고 빨간색이 생산 비용인데 이 분량률 데이터가 있어요. 분량률 데이터.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제가 클릭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넣어줄 거예요. 레이블.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비용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나서 여기 서식에 가면 선 스타일이 있어요. 선 스타일.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를 4포인트로 해라. 선색은 주황으로 바꿔라. 그리고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하게 해라.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어디를 눌러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컨트롤 1번 눌러보면 이 계열 서식이 뜨는데 이 계열 서식에서 뭐 선색은 얼마로 해라, 선 스타일은 뭐 너비를 어떻게 해라, 완만한 걸 어떻게 해라, 선색의 색깔은 어떻게 꾸며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많이 열어보셔야 돼요. 많이 열어보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자, 지금 분량률 데이터가 어느 거예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죠?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누르는 것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을 레이블 추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에 있는 레이블 가서 바깥쪽 끝에
자, 저기 다시 볼게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은 뭐냐면 전체적인 거를 꾸밀 때 쓰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차트의 범위를 바꾸거나 차트의 종류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불량률이라는 꺾은 선을 선택해 놓고 종류에 가서 이 꺾은 선으로 있던 거를 제가 막대 그래프로 바꿨잖아요. 그럼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각각의 요소별로 제목이라든지 범례라든지 레이블이라든지 표라든지 눈금선이라든지 각각의 요소별로 처리하는 거고요. 서식은 꾸미는 건데 이 서식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뭐를 많이 누르냐면 컨트롤 1번 눌러서 나오는 이 서식창 이거 갖고 작업하는 게 수월하더라고요. 예. 이 서식에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예.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할 수도 있고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서 꺼내 놓으시오. 그러면 밖에 끝에 나가. 하셨어요? 예. 9번도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10번 볼게요. 차트 영역 클릭할 겁니다.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그림자 미리 보기에 가서 바깥쪽에 있는 옵셋 대각선 아래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게 바깥쪽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바깥쪽.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에 와서 둥근 모서리.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둥글게 됐어요. 그게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색깔이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했던 테두리 그림자에 가서 옵셋 대각선 아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도형 그리는 게 나오는데 이 도형 여기다가 최고 불량률이라고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삽입, 도형, 저 밑에 있는 설명선 중에서 설명선 2번은 뭐죠? 하나, 둘, 셋, 6번째쯤에 있네요. 설명선 2.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래, 이렇게 그리래. 그리고 최고 여기다가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최고 불량률이라고 쓰고요. 글꼴은 굴림 선색은 뭐? 검정 선 너비는 얼마? 선셀에 가서 1포인트 채우기 색깔은 무슨 색? 흰색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는 자동 글자 색깔은 검정 이렇게 나왔고요. 이때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 자, 지금 171쪽, 172쪽, 173쪽 계속 넘겨보시면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책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설명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여기 텍스트 1은 뭐예요? 어떤 거요? 선택의 텍스트 점정 다음 요거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선색이 있는데 검정 텍스트 1이라고 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보세요. 표준 색깔은 빨강, 노랑 이렇게 써 있는데 검정 텍스트 1 여기는 검정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검정 텍스트 1 흰색 배경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정 텍스트 1이 검정이에요. 보통 이런 것만 내지 저 밑에 있는 진한 파랑 텍스트 2 25% 더 어둡게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그런 거 있잖아. 퍼러스름한 거 이런 거 있잖아. 허여멀건한 거 뭐 이런 색깔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검정은 검정인데 뭐 회색에 가까운 건데 25%더 밝게 뭐 50%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놔요. 그네들 말투예요. 그네들 말투. 우리는 그냥 허연 거, 거무스름한 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해서 표현한 방법들을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신 분들은 요거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기출공 1로 한번 가볼게요. 기출공 1. 데이터를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연습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은 188페이지. 문제 보시면 밑에 결과가 보이죠?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결과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차트는 결과를 알려줘요. 이렇게 만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차트대로 해야 돼요. 밑에 교과 문제지대로. 1번.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출석 점수. 이렇게. 보세요. 출석이 8, 10. 3개 블록 잡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9, 8. 그 다음에 5, 5. 블록을 잡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차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V 이게 들어가요. 추가로. 지금 남자들에 대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넣었었는데 출석 점수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출석 점수도 집어넣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추가하는 거는 추가 요소만 블록 잡아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차트 속에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얘도 이 출석이란 글자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돼요. 항목의 이름까지. 자, 차트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넣어야 돼요. 차트 제목. 제목은 차트 위에 남학생 컴퓨터 개론 문제 이렇게 입력하래요. 그리고 얘를 굴림체네요. 굴림체. 굴림하고 굴림체는 다르기 때문에 굴림체. 굴림체. 보통이래요. 보통. 보통은 뭐예요? 요 앞에 굵게 돼 있는 거 얘 빼줘야 돼요. 크기는 13. 13도 없으니까 13이라고 쓰고 엔터. 채우는 건 표준색에 가서 바탕. 파랑. 자, 굴림체, 열셋,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은 홈탭에 가면 이렇게 페인트통 칠하는 거 있습니다. 표준색에 가서 파랑.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잘. 제목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차트 제목은 이렇게 입력하시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로값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 있죠. 요거를 컨트롤 1번 최대가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꾸고 50 하셨어요. 이렇게 50으로요. 자, 그 다음 그랬더니 50으로 바뀌면서 그래프가 내려갔어요. 그렇죠?
5번. 강정국 학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강정국. 제가 강정국을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빨간 게 기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강정국을 클릭해 놓고 빨간 게 선택됐으니까 빨간 게 어떻게 도자기도 이영실이도 장승목이도 다 빨간 게 선택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가서 뭐 레이블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 들어가, 다. 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요 강정국 거만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다시 보세요. 제가 강정국 클릭했어요. 그리고 빨간색 기말을 다시 클릭해요. 그러면 강정국 기말만 선택돼요. 그리고 네이블에 가서 안쪽 끝에 넣었어요. 안쪽 끝에. 38이라고 나왔잖아요. 38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강정국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38을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야 돼. 왜? 38만 다시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항목 이름인지 값을 넣으라는 건지 여기 제가 이거를 안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떠요. 이렇게. 그래서 항목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항목 이름.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파란색. 파란색 선택했어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선택했더니 이런 말이 나오네요. 뭐라고? 계열 겹치기를 얼마? 50%. 간격 너비는 얼마? 100%로. 100%. 자, 계열을 겹치면 어떻게 된다?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림 영역은 어디냐면 차트가 보이는 곳이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차트. 그래프, 막대 그래프든 꺾은선 그래프든 이 그래프가 보이는 데를 뭐라고 부른다?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거기를 클릭하고 자, 단색을 채워야 되는데 무슨 색깔로 칠한다? 흰색, 배경일, 25%더 어둡게. 이렇게 하래요. 아까 25%더 어둡게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여기다가 뭐 써야 돼요? 단위가 몇 점 하고 써야 돼요. 그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단위가 몇 점, 몇 점이라고 쓰고, 얘는 글꼴은 굴림, 보통, 크기는 10. 근데 테두리가 그려져 있죠? 테두리가 그려져 있어요. 선색은 자동.